요즘에는 정말 아침에 정말 벌떼처럼 일어난 뉴스와 급변하는 그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시장을 향한 SNS들이 우리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번잡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몸통을 정확하게 주요한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제 꿰차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간단하게 좀 간추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제 그 과거보다는 플로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플로우 변화냐? 일단 그 관세 우려 이 부분이 그 전에는 관세가 우려가 되면은 이제 뭐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고 또 그에 따라서 연준이 매파로 이렇게 스스로 변화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전개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타난 현상은 달라요. 관세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보다는 이제 인하의 기대가 커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달러 약세로 전환해서 오늘 아침에 나타난 달러는 105.77까지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이제 그 취임 초기에는 108레벨, 7레벨 넘나들었는데 상당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원화 가치도 이제 1,455원, 그다음에 엔화도 149엔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인데 환율이 좀 내려왔다 그래도 뭐 크게 내려오는 건 또 아니죠. 결국 이제 이런 관세 우려가 전 세계 증시의 통화 가치와 돈의 흐름에 엄청난 요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관세 우려로 인한 어떤 미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로 인해서 5월에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이제 동결 확률이 75%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3월 6일 또 인하를 할 예정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이제 완화 기조로 완연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금은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 또 내지는 관세 우려로 인한 물가 상승 분위기가 좀 자극됐던 분위기인데 다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좀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GDP 나우에서 GDP 성장률 둔화 리스크, 그다음에 이번에 제조 PMI가 좀 하락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연거푸 하락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미국도 금리 쪽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2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5월까지 국채 발행이 좀 줄어요. 근데 유럽은 오히려 이제 그 이번에 금리는 인하하지만은 EU 국채가 아마 방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또 발행이 돼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밤에는 이제 유럽 국채 금리는 좀 상승했고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제 이 지금 트럼프가 날리는 여러 가지 관세 우려가 있지만 이거를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워렌 버핏은 관세는 어느 정도는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시간이 지나면 관세는 상품 자체에 대한 세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과 또 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이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도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고 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은 계속 이자를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계속 폭발적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이제 미국의 정부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고 정부 지출이 6조 7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세수는 4조 9천억 달러밖에 안 거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3년 후에는 미국의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그 번잡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볼 수 있는데 간단히 간추려 보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다. 관세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옆에서 또 참모들인 상무부 장관은 펜타닐의 이런 어떤 마약만 통제가 되면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이제 철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월간은 잘해왔는데 앞으로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 시장이 많이 혼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과 소비자한테 초점을 좀 맞추고 메인스트림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제 이번에 WTO에 미국 제소하겠다. 멕시코도 일요일에 이제 대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뉴스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어떤 트럼프와의 격돌 이후에 지금 유럽의 이제 재무장 계획 27개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8천억 유로의 자금의 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급등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이 지금 히토류에 대한 이제 광물 협정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 사실은 지금 이제 준비를 제가 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맞대결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트럼프와 함께 이제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 3황 체제였는데, 젠슨 황의 이제 엔비디아 주가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많이 위상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998을 지원하는 이런 멘트들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49%나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계속 하강 중인데 260달러 40센트 요 자리를 한번 위에서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는 이미 이제 깨진 자리지만 128달러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이제 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주가가 간밤에 하락하다 좀 반등했다가 또 밀려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간에서 1%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관세 부과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서로 교역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자극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어쨌든 인프라 투자에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미국에서 5천억 달러의 이제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하염없이 밀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 반도체가 이제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간밤에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텔을 이제 인수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잦아들면서 인텔은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이 됐죠. 어쨌든 이렇게 키 맞추기로 하락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버티고 있던 금융업종도 미국의 이제 JP모간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도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 달러 약세가 미국의 빅테크에는 반등의 기폭제가 될지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많은 빅테크다 보니까 달러 약세는 이제 실적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그 트럼프의 어제 제가 정책의 직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만을 두고 또 시진핑과 또 이 트럼프 간의 대결이 이제 성사되기 전에 이 트럼프 진영은 중국에 결합되어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 같은 진영을 좀 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런 이제 정전을 위해서 러시아 편을 약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푸틴을 조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과도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의 어떤 이 힘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조금 이탈시키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중국과 많이 밀착되어 있는 사우디라든가 중동도 이 중동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또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와 같은 진영을 중국으로부터 떼내고 역학관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을 좀 상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과정에서 무역 협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겨루고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연한 자세입니다. 왜 유연하냐? 최근에 미국의 AI 빅테크들의 이제 한 방을 먹인 딥시크와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쪽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PR을 가지고 있는 항생 테크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미국 자금도 이쪽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2월 달에만 이 지금 중국 자금이 본토 자금이 30조나 홍콩 지수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은 이 미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부드럽게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테크 쪽을 신경 쓰는 이번에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RSIC V칩이라는 거에 이제 장려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AI의 오픈 소스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정교한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좀 덜 정교한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오픈 소스 이게 확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유 있게 IT에 대한 동료와 IT를 통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고 미국의 테크보다는 중국이 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미국과의 전선을 굉장히 조금은 스마트하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압박 요소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번에 히토리와 또 광물 협정 이제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럽이 또 자국 내지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해서 어제 이제 그 유럽의 전반적인 방어 체계 재무장 계획도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제 메르츠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토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또 내지는 이제 미국의 유럽의 방위에서 미국이 빠지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노골화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유럽이 이제 빠르게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판도는 유럽과 미국 간에 이렇게 분리, 그 다음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더 미국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미국이 압박을 중국에 가하려는 이런 의도가 미국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이제 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의미 있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가 지수는 반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S&P 500의 회복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도 마이너스 예측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요. 또 오페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증산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70 밑으로 내려왔지만은 지금 더 증산을 미루다가는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조급함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어제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제조 PMI가 50.3으로 둔화됐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가격 지수는 올라갔어요. 인플레 압박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표의 어떤 흐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이제 산업 생산이 급속 둔화됐어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이제 지표 둔화도 또 소매 판매 둔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공업 투자나 설비 투자 5년 만에 이제 전 산업 생산이 건설 기성이나 소매 판매까지 트리플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의 어떤 흐름을 타는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압박까지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진입하려는 전략이 좀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제 보면 S&P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LG화학에 대한 신용 등급도 강등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기대했던 유럽에서의 이제 이 전기차 또 이제 여러 가지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3년 유예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유럽산을 쓴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2025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도 지금 당장 방산이 급하지 친환경이 급하냐 이런 이제 뉘앙스가 좀 풍기다고 보여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유럽의 방산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보면 이제 사브라든가 BAE 시스템이나 이제 해글런드, 특히 스웨덴의 크로나가 강세를 보였는데 스웨덴의 이제 방산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어제 일본도 미쓰비시라든가 IHI 같은 이제 방산주가 강한데요. 이 방산은 유럽 같은 거대한 선진 지역이 막대한 무기와 재무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중동도 지금은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중동 오일에 의존하던 세계의 어떤 석유 매장 지역에 대한 굉장히 각별한 방위에 미국이 정성을 쏟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셰일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석유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중동을 방어해 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중동도 자기들의 오일 달러를 이용해서 스스로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동과 그다음에 유럽까지 방어를 위한 방위의 어떤 투자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일본, 한국까지 참여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가스공사, 포스코인터, SKENS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뭐 피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이제 태광 또 내지는 이제 성광밴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LNG 밸류 체인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뭐 환율 측면은 이제 이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도 환율 너무 약세 지금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환율까지도 이제 거론하면서 다양한 압박 수단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유럽 각국도 의지의 연합을 추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장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어제 이제 엔터 쪽에서는 약간 아쉬운 뉴스였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이제 월말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됐어요. 반면에 이제 어쨌든 문화사절단은 아마 올 것이다. 이번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확인시켜준 내용이죠. 그래서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산을 한번 쭉 한번 따져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 한번.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9 자주포,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K2 전차와 고속철 사업, LIG 넥슨이 천궁, 비궁, 무인 해상정, 하나 시스템이 이제 조선과 방산을 아우르는 이런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다음에 필리 조선소 미국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KF 전투기, 그다음에 무인 드론, 항공 MRO, 그다음에 풍산 같은 기업이 이제 실탄과 탄약, 구리관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MNC 솔루션은 K9 자주포와 이제 자동 장전 장치 이런 쪽이 이제 부과가 됐고, 비트로셀도 이제 군수용 앰플, 전지 수요, 특수 목적용 전지 이런 쪽이 이제 방산의 수급에 있어서 이제 거론되는 종목들입니다. 또 이제 잡아주시면 여기 방산 한일 단조가 어제 이제 155mm 포탄 수출 추진과 라인 증설, 그다음에 대성 하이텍이 어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과 이제 방산 부품 현지 생산 계약을 맺었다. RF 시스템이 이제 천궁2의 탐색 안테나, 삼연이 이제 천궁2의 유도무기 핵심 부품 수평화 안전장치, 그리고 이제 캔코아, 코츠테크, 세트레가이도 이제 위성 정보 처리 지상 시스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다음에 i3 시스템은 이제 군수용 이 적외선 연상 센서 이쪽과 해서 앞으로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눈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유럽의 이제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방산주의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국내 증시도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강하게 유럽을 압박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조선까지도 또 아울러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한화오션에 아마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또 조선에서는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R이 좀 높죠. 우리나라 조선주가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그래서 어제는 보면 이제 HJ중공업 옛날에 한진중공업인데 이제 함정 MRO 사업에 진출 필요성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다 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미국과 이제 알래스카 LNG의 이제 개발을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이다 해서 LNG 관광과 관련된 넥스트리나 휴스틸, 세아제강 등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시장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죠.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단 국채 발행, 특히 장기채 발행을 좀 신중을 기해서 늘리지 않고 시장 금리를 좀 낮추는 쪽에 주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부도 그래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금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쪽도 우리 한번 살펴보긴 봐야 됩니다. 단기에 좀 헬스케어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항 매물은 나올 텐데 어쨌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특히 한국은행도 콜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가 어제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 역시 이제 관련해서 잠깐 관련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슈가 대기 중인 종목을 먼저 보면 유한양행이 3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존슨앤존슨의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맙의 1차 임상 실험의 생존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3월 20일 이 지금 유한양행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결과치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대응하는 약인 타그리소가 이제 메이저 약이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존슨앤존슨의 이번에 이제 약은 49개월 이상의 생존 데이터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나오면 상당히 양호한 성과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이제 생존 기간 우월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키트루다 기존에 특허 만료되는 기존 약에 대해서 SC 제형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27일 유럽 폐암 학회 전에 초록은 3월 20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HLB가 이번에 이제 리보라세닉과 캄렐리주밥의 이제 FDA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검토 시한은 3월 20일까지예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1차적으로 치료제로 등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해서 이제 3월 20일까지 FDA에 이제 승인이 나올지 임박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ABL 바이오도 이제 ABL001 담두암 2차 치료제 이제 임상 탑라인이 올해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3월까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알레르기 유한양행의 신약 임상 결과도 이번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와서 어제 반등의 유한양행의 기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다이치 산교가 N2 6개 적응증을 이미 FDA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추가 임상을 통해서 11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테오젠의 ADC, SC 제형을 이제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미용 쪽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 이번에 1,000억이 넘는 이제 매출을 4분기에 기록을 하면서 리쥬란의 세계 1위, 스킨 부스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계 자금으로부터 2,000억의 이제 상환 주식에 투자를 받으면서 유럽 쪽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위에서 보시고요. 클래시스는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최대 주주 매각설에 좀 휘말려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 참여한다 그랬다가 급등해가지고 또 아니다 해서 또 밀리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지금 클래시스도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자체는 이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격돌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조치도 지난번에 미국 내 입항하면 중국 선사나 중국에 생산된 선박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한테는 자승자박의 결론이다. 스스로한테도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어떤 군함이라든가 MRO 사업 또 해군 장관의 방한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떤 방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LNG 모멘텀까지 해서 이 조선의 수주가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이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감안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이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뭐 상당히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는 하루가 이제 하여튼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좀 반등하다 좀 밀렸어요. 근데 방산을 중심으로 어제 많이 올랐고 방산 조선이 강했다면 오늘은 아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저점 매수도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대로 미국의 어떤 지표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정리되지 못하면 이 부분들은 계속 좀 혼란 양상일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일단은 미국이나 주변의 관세 우려 등으로 해서 조금 이제 트리플 다운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에 대한 관점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좀 국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관세 협의 불가 조치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상무장관 또 뭐 재무장관 이런 쪽에서는 그건 좀 협상용인 듯한 냄새는 풍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협상 불가하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 공급 안 하겠다 강하게 던졌지만 히토리와 이제 광물 협정 끌어내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뭐 이제 그 펜타닐만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관세를 다시 한번 이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뭐가 지금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밤에는 이제 대만 반도체가 주가 바닥 잡으면서 엔비디아도 좀 저점 넣는 조금 저점은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나 큰 반등은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오늘 조정이 나오면 또 추가적인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관심 종목으로 이제 HMM,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이쪽은 한국조선해양은 이번에 이제 그 이제 교환사채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제 삼호중공업이 자회사죠. LNG와 관련된 쪽에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좀 밸류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HMM은 이제 해운주로서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셀트리온, 퓨처캠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금리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케네디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하면서 악재들이 많이 선반영됐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이제 ADC와 관련된 이주항체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퓨처캠도 이제 방사성 의약품,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진출하는 이제 스킨 부스터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저점에 노려보는 전략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화의 독수리 삼형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 이후에 이제 방산주 LIG넥스원과 또 현대로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쭉 언급드렸던 방산의 밸류체인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것들을 다 이제 들어간다 이것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이 밸류체인의 위치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알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이 저렴하면서도 효용성이 높은 무기가 유럽과 이제 또 이 지금 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중동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시장으로 침투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수출 국가다 보니까 관세 여파에는 조금 상당히 그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작년도에는 미국의 가장 최대 투자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아마 내고를 할 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이라든가 방산 같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승부처를 잘 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오늘 또 임채욱 또 우리 좀 파트너께서 좋은 내용 준비하셨으니까 집중력 있게 또 오늘 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